분명히 이 비디오가 나갈 때쯤에는 멋진 제목이 있겠지만 저는 아직 이 비디오 제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저번편 비디오에서 기회는 왔을 때 잡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간쯤에 제가 이제 뭐 BCIT라는 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저희 반 애들을 2년 동안 튜터링을 제가 전체 튜터링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겠다고 했는데 뭐 생각난 김에 그냥 같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왜 튜터링을 했냐? 그때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단 한국에서 법대를 나왔고 이제 이 길이 아니다 싶어서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다시 프로그래머 되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운 좋게 캐나다로 오게 돼서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영어 공포증이 되게 심했고 누구한테 이제 가갖고 진짜 누가 이렇게 뭐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으면 쫄아갖고 말도 못하는, 뭐 오늘 농구 할 거야 이런 얘기도 잘 못하는 그 정도의, 뭐 좋은 말로 해서 찐따였고 좋은 말인가 이게, 그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형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또 말도 안 되게 돈 벌겠다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게 말은 못하지만 이제 한국말은 잘할 수 있다 생각해서 번역 일을 받아와서 한국 출판사에서 안 되는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한국말로 별별 이상한 소리 써가면서 번역했던 때예요. 그래서 독해 능력은 많이 늘어 있었죠, 말도 안 되게. 그 상황에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북미 취업 가이드에 적혀 있긴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영어가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이고 그렇게 쫄아있던 시절이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던 시절인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돈만 벌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프로그래머가 다시 되겠다고 했는데, 돈만 벌고 있으니까 저희 형이 그랬어요. BCIT라는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해라. 거기가 악명 높은 데니까 졸업하면 취업은 될 거다. 처음에 싫다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제가 일하면서 돈 버는 데만 치중을 하고 있고 정작 프로그래밍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등 떠밀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남한테 객관적으로 보여줄 증거가 필요하겠구나, 나 취직될 만하다. 그게 제가 막 생각했던 졸업장이었어요. 근데 단순 졸업장이 아닌, 저는 수석 졸업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민자고 어차피 영어 안 되는데 뭐라도 남들보다 잘한다고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목표는 크게, 전편에서도 얘기했죠. 저는 목표는 크게 잡는다고 수석 졸업하자. 그리고 실제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첫 학기 때 들어가서는 이제 제가 갔는데, 저는 코딩을 6년 정도 손을 놨다가 들어왔으니까 그전 코딩도 제대로 배운 거 아니고 막 혼자 코딩한 거고 좀 걱정이 많았죠. 제가 과연 코딩을 잘할까? 근데 가서 보니까 지금 전혀 코딩 안 하고 뭐 고등학교에서 들어온 애들, 그런 애들보다는 제가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팀을 잘 꾸려야만 이 학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영어 공포증을 무릅쓰고 좀 똑똑해 보이고 정직한 애들, 그런 애들을 골라서 팀을 4명을 만들어서 그게 최고의 팀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애들은 다 영어를 잘하고 저는 걔네보다 프로그래밍을 훨씬 잘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좋은 그런 그룹이 탄생을 했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희가 4명은 잘했거든요. 저희 반이 이제 20명이에요. 20명씩 10반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애들이 점점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보면서 쟤네가 왜 저렇게 못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중 한 명이 저한테 개인 과외를 받았었죠. 돈을 주고 해달라 그래서. 여자애였어요. 아주 재밌었겠죠? 그래서 이제 과외를 했고 이제 그러다가 주변에서 다른 애들도 과외를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과외를 하면서 느꼈던 건 또 뭐냐면, 저는 영어를 좀 늘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좋았죠. 과외도 조금 받았던 것 같은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러다가 그러면 어차피 내가 영어 말하는 것도 늘려야 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애들 자꾸만 뒤떨어지면서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것도 귀찮아지니까 애들 다 그룹 과외를 해버리자. 그래서 애들을 수업 끝내고 나서 오고 싶으면 오라 그래서 딴반 애들도 나중에 왔어요. 저희 반만이 아니라. 그래서 애들을 프로그래밍 기초,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거부터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애들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이 학기 끝나고 나서 고맙다고 술도 사주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가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고, 2학년에 올라갔어요. 제가 2년제거든요. 거기가 2년제로 유명한 학교고,
전문대죠, 한국으로 보면. 그래서 2학년을 올라가는데 자기 전공 분야, 세부 전공 분야를 골라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1학년 때 제가 아마 1등은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위에서 2등인가 3등이었어요. 전체 210명 중에. 그 상황에도 저는 아무 옵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 그러니까 세부 전공을. 근데 저는 게임 프로그래머 되겠다고 했잖아요. 게임 프로그래머와 관련있는 전공은 딱 하나인데, 문제는 뭐 흔히도 아시겠지만 컴공에서 이제 게임 만들다고 하는 애들 중에 정말 잘하는 애도 있지만 정말 별로 게임 하는 걸 좋아하지 게임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놀다가 학점 개판인 애들도 많아요. 그런 애들이 결국 딴 데 못 가서 오는 데가 이 학과예요. 그래서 이 학과를 가면은 일단 공부를 좀 못한다고 사람들이 보고, 학교 내에서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판이 있는 학과는 아니에요. 취업률도 다른 과보다 낮고, 그에 비해 클라이언트 서버라던가 여기가 제일 높은 학과였고, 뭐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여기 두 번째로 높은 학과, 뭐 그런 과를 가면은 일단 탑만 갈 수 있고 점수가 정말 높지 않으면 아예 못 가고, 그 상황에서 이제 취업도 잘 되고 인정도 하고 이런 과였다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점수도 됐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은 건 게임인데, 저 과 가서도 게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컴공이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게임 프로젝트 한두 개라도 더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차라리 게임학과를 갈까 고민을 한 거예요.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게임학과를 갔는데, 제가 생각이 뭐였냐면은, 저는 언제나 그래요. 내가 후진학과를 나왔다는 그게 싫어요.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갔고 내가 좋아서 갔는데, 이 학과의 점수가 딴 거보다,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 이 학과가 전체 과가 8개인가 9개인가 있을 텐데 거기서 제일 미친 과였어요. 그 컴공에서도 나인 세부 전공에. 그래서 가서 얘네를 올려야겠다 그 생각으로 갔고, 이제 그 학과 갔을 때 보통 이제 반장 같은 걸 뽑잖아요. 그 세부 반장 20명 반장하는 거. 제가 거기서 나가서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물론 다른 어떤 애도 2명이 더 하고 싶어 했는데, 한 명은 원래 고등학교 때 학생 그 회장 출신 어떤 여자였고, 한 명은 그냥 나서기 좋아하는 남자였고, 나머지 한 명이 저였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 여자애한테는 내가 너 전체 학생회장 만들어줄 테니까 이 자리 나 달라고. 그리고 얘한테는 어떻게 설득해도 안 물러나길래 같이 공동 반장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나중에 아무도 얘를 반장이라고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 여자애한테 학생회장 만들어줬고, 제가 정치를 하다니. 그리고 제가 가서 그 반장을 맡으면서 애들 과외를 시험 전에 언제나 했어요. 우리 반에 따로 방이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 안에 모여갖고 시험 문제 다 훑고 하나씩 알려주고 모르는 거 다 이해시켜주고, 저희 반이 유일했어요, 그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반이 이제 중간고사 한번 봤을 때는 위에서 2등이었어요. 밑에 있던 팀 거를 1등까지 못 올렸지만 2등까지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졸업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수석 졸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세부 전공으로 나뉘다 보니까 그 세부 전공에서 수석을 보는데, 제가 이제 다른 반에서 점수 받은 애들, 잘 받는 애들 비교했을 때도 제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수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석 졸업을 했고, 이제 저는 2가지 토끼를 잡은 거죠. 게임 프로젝트도 만들었고, 나는 공부도 잘했고 좋은 학과를 졸업했다, 그 점수가 좋았던 학과다 라는 것도 다 잡고 저는 자신감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면서 나온 거죠. 나는 뭐라 그럴까, 컴프로마이즈,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을,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게임학과 가면서 나는 그냥 공부를 못했으니까 갈 거야 라는 합리화도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게 합리화가 아니지, 그게 사실인데 난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갔으라는 합리화도 가능하잖아요. 난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는 제가 속한 사회가 그런 이렇게 그룹을 짓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강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별로 싫어하거든요. 흔한 얘기로 이제 단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이 좋고 애국심이 강하고 한국은 최고야,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 라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보다는 저는 캐나다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쪽을 더 좋아하고 있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어떻게든 연결되었던 공동체를 욕먹이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BCIT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찌 보면은
여기서 가끔 진상지치고 막 이러면서 난 그래 한국에서는 원래 이래 이러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해요. 해외에서 보면은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얘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실제 그렇게 어글리 코리안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이 자랑스럽다, 나는 한국인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은근히 그렇게 어글리 코리안 짓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는 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친구들 중에 저를 통해 한국인을 처음 본 애들은 저한테 그렇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인들은 되게 막 인텔리하고 점잖고 되게 남 배려 잘하고 똑똑하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그룹 애들, 이제 다른 이렇게 뭐 딴 쪽에서 좀 안 좋은 한국 애들을 좀 보고 온 애들, 걔네들은 전혀 반대로 얘기해요. 한국인들 되게 몰상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나 하나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속했던 그룹, 왜냐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얘는 한국인이고 얘는 뭐 일본인이고 이거를 보게 되잖아요. 머리가 까마니까 아시안이고 얘가 이러니까 아시안은 좀 그렇겠구나 라고 넘겨짚는 것도 좀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을 욕먹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나온 학교도 욕먹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좀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최소한 내가 속했던 곳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지 말자. 어찌 보면 책임감이기도 하죠. 제가 뭔가를 얻었을 테니까 그 공동체로부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자지만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게 단순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한 거기도 하죠. 저는 그만큼 뭐랄까 남이 볼 때 나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테고, 실제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신뢰도 주고 싶고 자기 책임지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저는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뭐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법인가 그런 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자신이 성공하고 인정받아서 부모님한테 자랑할 거리를 주자. 그런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한국 속담이겠죠? 거기서 보면은 부모님 이름에 욕먹이지 말라, 그런 비슷한 것 몇 개 있잖아요.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연결된 사람들을 이 욕먹을 수 있는 일을 제가 한다면 사회에서 이 그룹, 제가 어떻게든 연결되는 그룹, 아무리 연결이 안 되려고 해도 그 그룹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인식이 나빠지면 그 피해는 결국 저한테 온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는 것 같네요. 근데 얼마 전에 봤던 뭐 일본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서 특정이죠. 전부가 아니라 아예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붙이는 데도 있다고.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했던, 일본인들이 그렇게까지 했다면 좀 뭔가 큰일이 있었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계기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 그럴까 공감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고, 저는 그렇게 조금 조심하는 자세가, 제가 조심한다고 사람들이 안 믿겠구나 할 말 다 하는데, 그러니까 남을 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거 자체가, 그리고 책임감이 있게 하려고 하는 자체가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거로 보기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봐서 이 사회에 가서 이 사회가 좋게 보면 인해서 그 이득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까지,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오히려 따따블로 칠 수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정리하려니까 힘들어져요. 제가 처음 얘기할 때, 비디오 문 열 때 이 제목이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다 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끊고요. 포프였습니다.